스쿠버 다이빙도 마찬가지고 네. 대부분의 뭐 산업들이 다 멈춰 있는 상태이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네. 그 지금 해외로 좀 프리다이빙을 못 하러 가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네, 한국에서 프리다이빙은 좀 수온이나 이런 네네. 부분들이 좀 불리해서 아무래도 좀 한국에서 프리다이빙 하는 건 좀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말씀이에요. 네. 맞는 말인데, 한국보다 수온 차죠. 수온도 차고 시야도 안 나올 때가 많고 조류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긴 한데, 저도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가니까 한국 바다로 눈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아름다운 포인트들이 많은 거예요. 연안에서 조금만, 비치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물고기들을 볼 수 있고 해조류들을 볼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한국 바다를 찾게 되고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코로나가 뭐 사회 영역에 전반적으로 되게 많은 재발견을 해준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트레이너님께서 그러면 손꼽으시는 한국의 뭐 프리다이빙하기 좋은 명소, 좋은 장소가 좀 어딘지 한번 알려주시고 이유도 한번 얘기 좀 네. 해줘보실까요? 네. 한국 바다가 동해에는 동해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고 남해는 또 남해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고 서해도 프리다이빙으로 즐길 수 있는 충분한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는 울릉도인 것 같아요. 울릉도는 시야도 굉장히 맑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일단 비치가 없는 거 알고 계세요? 울릉도에는 비치가 네, 없어요. 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안 네. 가보셨어요? 네. 네. 모래사장이 없어서 바람이 불어도 물이 뒤집혀져도 금방 맑아지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평균 이상의 시야를 가지고 자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리돔대라든지 뭐 다른 숭어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자리돔대 혹시 동해바다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사실 물고기 떼를 많이 보긴 했는데 네. 그게 자리돔인지 뭔지를 몰라서. 네. 자리돔대가 되게 귀한 고기거든요. 네. 제주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동해바다에서는 잘 볼 수가 없는 물고기예요. 근데 울릉도에서는 굉장히 쉽게 5월, 6월 달 여름 되기 전까지는 자리돔대를 어디서도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지금 질문을 드리면서 네. 당연히 제주도를 꼽으실 줄 알았거든요. 네. 제주도 바다도 너무 좋죠. 네. 네. 제주도 바다 매력은 또 가끔 거북이도 나타나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연산어들도 볼 수가 있잖아요. 환경이 다 달라서 어디가 좋고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렵지만 제 마음속에 1번은 울릉도. 그리고 동해바다에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는 좀 아기자기한 섬도 있고 동굴 다이빙도 할 수 있고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는 갈라망이라는 포인트거든요. 네, 갈라망이라는 포인트인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어요. 레벨에 맞게. 초급자들이 즐길 수 있는 포인트, 중급자 포인트, 고급자 포인트 이렇게 날씨에 따라서도 포인트가 이동 가능하고 한국 바다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울릉도를 손꼽으신다고 말씀하셔서 네. 문득 들은 생각이 그 지금 클럽의 UDF가 울릉도 네네. 프리다이빙 아니시죠? 네. 네, 쓸데없는 얘기 한번 해봤고요. 네. 스쿠버 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다이빙을 드라이 슈트라든지 이런 거 착용하고 하거든요. 네네. 프리다이빙은 겨울에는 좀 힘드시죠? 저는 사계절 내내 다이빙을 하거든요. 한국 바다에서. 네. 겨울 바다에서는 저는 7mm를 입어요. 7mm 웨슈트만 입어도 드라이 슈트만큼 따뜻하게 다이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참 또 이런 질문은 사실 요거는 저희 그 인피디하고 수영장 가서 제가 느꼈던 건데 네네. 같이 얘기를 나눴었던 거예요. 프리다이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들 날씬하시고 이렇게 다들 아름다우시더라고요. 네네. 남자분들도 이렇게 다들 날씬하시고 하더라고요. 프리다이빙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제 와이프한테도 너 프리다이빙 해보라고 제가 강요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관계가 있나요, 다이어트하고? 그럼요. 프리다이빙을 하면 아무래도 전신 운동이고요. 그리고 물은 굉장히 저항이 많잖아요. 저항이 많기 때문에 1시간, 2시간만 다이빙을 즐기셔도 에너지 소모,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충분히 도움이 되지만 일단 운동을 하고 나면 입맛이 좋아지죠. 네. 식단 조절을 제대로 하시면 당연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사실
물속에서 어떤 채집을 한다든지 뭐 아, 피싱하는 것 네네.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교육 단계에서 그래서 프리다이빙으로 뭐 채집을 하는 거는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때 제가 프리다이빙으로 가볼까도 네.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스쿠버 다이빙도 그렇고 프리다이빙도 그렇고 일단 작살이라든지 건을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이에요. 불법이고 프리다이빙으로 합법적으로 해루질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슈트를 착용하시고 저희 슈트에 부력을 상쇄시키는 웨이트 있잖아요. 웨이트는 착용하지 않고 그리고 갈고리는 외갈고리만 사용한다면 합법적으로 해루질이 가능한데 어장이 있잖아요. 바다에는 어민들이 뿌려놓은 종패들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자기 텃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함부로 들어가도 어촌기가 좀 화를 내겠죠. 그런 것들만 조심해 주시면 충분히 해루질도 합법적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은 왜 드렸냐면 네.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네. 해루질하고 싶어서 프리다이빙을 배우고 싶다는 분이 계셨는데 네. 제가 그러면 이건 이제 저희 대본에 없던 질문인데 네네. 문득 들은 생각인데 스쿠버 다이빙은 사실 제한된 네. 공기로 제한된 수심에서 활동을 네. 하거든요. 근데 네네. 프리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60m까지 들어가실 수 있다고 그랬고 사실 체력만 좋으면 네. 하루 종일도 채집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프리다이빙을 금지시키고 네. 스쿠버는 좀 이렇게 유연하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반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스쿠버 다이버들은 공기통을 사용해서 호흡을 하면서 수중에서 계속 머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반칙인 것 같아요. 네. 프리다이버들은 본인의 호흡만 가지고 들어가야 하니까 체류 시간이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합법적이지 않을까. 네. 프리다이빙을 하시면서 해루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네,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그런 해루질 소식을 쪽으로 많이 들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사실 스쿠버 다이빙도 아예 못하는 네. 건 아니거든요. 유어장에서 네. 하면 되고 하니까. 그럼요. 네. 페이하고. 네.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 그럼 정리를 네. 다시 할게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네. 허가된 장소에서 네. 허가된 상황으로 허가된 양만큼 채집하시는 걸로. 네. 좋습니다. 네. 네네. 요거 모 강사님이 한번 꼭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네. 우리 오션드림 스쿠버의 그 포비 강사님하고의 관계는 네. 네, 포비 강사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되셔가지고 저분하고 엮이셨는지. 네. 제가 존경하는 강사님이시고요. 네. 제가 팔라우에서 잠깐 리조트 생활을 했었어요. 프리다이빙 강사, 스킨스쿠버 강사로 잠깐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 손님으로 오셨었어요. 손님으로 오셨었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도 뭐 몰디브라든지 다른 투어를 갈 때 같이 조인으로 투어 진행을 했었거든요. 멋지고 훌륭하시잖아요. 네. 제가 존경하는 강사님이십니다. 네, 포비 강사님 만족하셨나요? 네. 흐뭇하게 웃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프리다이빙 강사님이시고 스쿠버 다이빙 강사님이신데 바다하고 연관된 일을 계속 하고 계신데 네네. 앞으로의 뭐 계획이나 바람 같은 게 있으시다면 네.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환경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플로빙이라는 그런 플로빙을 하고 있거든요. 네, 플로빙이 뭐냐면 플로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그런 행위예요. 근데 프리다이버들은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바다에 있는 쓰레기들을 주워오는 거, 그걸 플로깅이라고 하거든요. 같이 플로깅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바다를 위해서 작은 손이라도, 작은 행동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도와주시면 바다가 조금 더 아름답고 예쁘게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플로빙을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프리다이빙 선수이고 코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프리다이빙을 즐기는 인구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수들도 선수층도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선수들이 조금 기록을 향상을 시켜서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메달도 좀 따왔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SNSI 프리다이빙 트레이너이신 김윤선 트레이너님, 우리 동네 프리다이빙 클럽을 또 운영하고 계신 우리 김윤선 트레이너님 함께 모셔가지고 프리다이빙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또 앞으로 스쿠버 다이빙과 또 우리 프리다이빙 저변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한번 좀 구성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앞으로 프리다이빙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수중 생활을 하는 이런 인구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바다에서 뵐 날을 한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김윤선 트레이너님과 함께하는 영상으로 꾸며봤고요. 최근에 프리다이빙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특집편으로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즐겁고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양의 죄송해요. 자꾸 꼬인다. 잠깐 쉬었다 갔대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자꾸 꼬인다. 어떻게? 힘들어. 저희 우리 바다를 꼭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낫겠죠, 트레이너님? 합법으로 할 수 있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트레이닝을 잠시만요. 될 뻔했다. 네. 또